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의 전력난이 인도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그 결과 전 세계 화학제품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나온 하나투자증권 리포트입니다. 전 제품 강세 시연. 어지간하면 나오지 않는 코멘트인데요. 이번 주 중에서는 중국 국경절 이후 금요일 거래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국경절 이후 열리는 첫 거래에서 제품 및 원자재 가격이 헝다 이슈로 꺾이느냐 아니면 전력 부족으로 인한 공급 부족 이슈로 오르느냐에 따라 주목이 되는 날이었죠.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부타디엔을 제외한 거의 전 제품의 강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중국 석탄 산지의 폭우가 이어지면서 석탄 생산에 차질이 이어진 점이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4일 기준으로 산시성의 석탄 건산 27곳이 생산 중단 상태였는데 10일 기준으로 60곳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긴급으로 대피한 인원만 12만 명, 그리고 전체 이재민 수가 176만 명입니다. 생산도 현재 문제지만 생산한 석탄을 운반하는 데 더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폭우 때문에 도로 피해가 크다네요. 피해 지역의 사진을 보시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이 지역은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라는데 갑자기 평상시에 두세 배 되는 비가 한 달 만에 쏟아지니 도로가 버티지 못하고 있다네요. 저 섬서성이나 산서성에서 생산하는 석탄을 해안 도시까지 운반하는 건 도로 상황이 좋다고 하더라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호주산 석탄이 비록 물량은 얼마 안 되더라도 중국에 매우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저건데요. 내륙에서 한국까지 석탄을 운반하는 데 드는 에너지가 석탄의 에너지의 절반에 육박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입을 할 수만 있다면 무조건 해안 지역은 수입이 유리한 구조라는 거죠. 모두 아시다시피 중국의 주 공업 지역은 해안가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지만 중국 쪽 기온도 예년보다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산시성에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어제 기온이 48시간 이내에 영하로 내려갈 것을 예보했습니다. 이제 중국도 이판사판입니다. 카자흐스탄 석탄까지 수입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지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코스를 뚫고 석탄을 수입한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닐 뿐더러 매우 비효율적인 일에도 불구하고 이거라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올해 초에 호주산 석탄을 일부 수입했다가 검역에 문제가 있다는 핑계대를 대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이 물량마저도 은근슬쩍 풀어서 쓰겠다고 하는 거 보면 현재 중국의 상황이 얼마나 급한지가 보이시죠. 8일에는 석탄 공급 업체들에게 지방정부들과 장기 계약을 맺을 걸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조건인데요. 밑에 보시면 시장가보다 60%가량 낮은 가격. 이거 날강도죠. 그래서 이날 중국의 석탄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하한가까지 나왔습니다. 수입이라도 원활하게 잘 풀리면 모르겠는데 이 타이밍에 현재 18호 태풍 곰파스가 중국 남부 해상을 지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최대 풍속은 26m로 강도는 매우 약한 편이지만 주목할 만한 건 직경입니다. 약 1900km인데요. 역사상 직경이 가장 컸던 태풍이 2200km 정도였다고 하는데 거의 근접합니다. 이 정도 태풍이 중국 앞바다를 지나가면 그 기간 동안 해운에 큰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 영상들에서 중국이 어떻게든 에너지를 구하려고 난리를 치는 게 전년 대비 15.6% 상승된 중국의 전력 소비율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피해가 인도로 넘어가는 형국입니다. 인도도 코로나 이전 대비 17% 상승한 전력 수요량을 올해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인도에 아까 중국과 비슷하게 우기에 폭우가 매우 쏟아지고 있어서 석탄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보시면 9월 들어 감소한 수치가 눈에 보이시죠? 보통 석탄이 모자르면 인도가 주로 수입하는 석탄은 인도네시아산 석탄이었는데 올해 이 인도네시아산 석탄을 중국이 싹 쓸어갔습니다. 중국이 수입하는 전체 석탄 중 인도네시아산 비중이 올해 기준으로 60%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처참합니다. 인도 화력발전소 135곳 중에 석탄 재고가 4일분 이하로 남아있는 곳이 91곳. 이거 삐끗하면 바로 정전이라는 소리죠.
그럼 인도도 전력난이니 수혜 물품을 한번 알아봐야겠죠. 인도 화학제품 생산의 71%가 알칼리 화학제품이랍니다. 밑줄 친 부분을 보다 보면 수산화나트륨, 가성소다죠. 염소, 탄화칼슘. 이 채널 계속 봐왔던 분들이면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가성소다와 염소는 소금을 전기분해해서 나오는 물질들입니다. 그렇죠. 막대한 전력이 필수입니다. 이미 중국에서 한번 크게 터진 물질들이 인도에서도 똑같이 터지고 있네요. 탄화칼슘, 칼슘 카바이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PVC의 주 재료입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석탄과 석괴석을 전기 용광로에서 섞어서 만듭니다. 전력난에서 생산할 수 없는 물건들이죠. 인도에서 주로 생산하는 이 물품들은 다 사실상 지금 터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에서는 이 물질들을 한화솔루션, LG화학, 롯데정밀화학 몇 번 강조드렸었죠. 이 세 기업이 생산합니다. 이 차트는 인도의 부문별 가성소다 소비율입니다. 가성소다라는 게 모자른다고 어디 안 쓸 수 있는 제품이 아니라 워낙 다양한 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줄이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인도는 매년 가성소다가 모자라서 수입하는 국가였거든요. 현재 중국 시장에서 이렇게 상승하는 가성소다의 가격이 인도까지 번져나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중국 석탄 가격은 국경절 기간이 끝나고 250위안 넘게 또 올라버렸고, 많은 화학물질의 재료로 사용되는 메탄올의 가격도 국경절 후에 400위안이나 급격하게 더 올랐습니다. 폴리에스터 쪽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본격적으로 쇼티지 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국경절 이후 폴리에스터 제품 가격 자체가 6% 이상 상승했고, 폴리에스터 섬유의 대체제인 면화 가격은 이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영상을 만들고 있는 오늘 중국에서 에틸렌 글리콜 선물 시세가 오늘 하루만 6.5% 상승했습니다. 재고는 현재 지난 5년 중에 최저점 부근입니다. 윤재성 위원님께서 30일 이동평균으로 PTA 가동률을 체크해 주시고 계신데, 오늘 나온 데이터 기준으로 PTA 가동률이 6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폴리에스터는 77.41%. 결국 이렇게 되면 나중에 PTA 재고도 같이 줄어들겠죠? PTA, 테레프탈산의 재고인 자일렌 재고도 같이 감소 중입니다. 폴리에스터 섬유의 대체품 중 나일론의 재료인 카프로락탄 마진도 계속 상승 중입니다. 이것도 체크해볼 만하고요. 오늘은 11일입니다.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통계 잠정치가 발표되는 날이죠. 전체적인 데이터는 좋았지만 화학제품의 경우 중국 국경절 휴일로 인해 물량이 많이 나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가 파악은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폴리프로필렌입니다. 수출 단가는 9월 단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중국 내 단가는 국경절 이후에도 급등 중입니다. 저밀도 폴리에틸렌도 9월 대비 10월 단가가 매우 좋아졌습니다. 중국 내 폴리에틸렌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선물 가격도 오늘만 1.6% 상승했습니다. 고밀도 폴리에틸렌입니다. 9월에 단가가 좋았다가 9월 말에 약간 꺾이는 모습이 있었는데 10월에 다시 단가를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과잉 공급으로 인한 우려가 있던 제품인데 1개월간 10%가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BS는 1월부터 거의 매달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단가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모습인데 부타디엔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걸 감안하면 이익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입니다. 단가 상승세가 어마어마합니다. 4,400원을 돌파했고요. 거의 꺾임없이 계속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PVC입니다. 계속 좋을 거다 말씀드렸는데 수출 가격에 좋은 게 제대로 찍히는 모양새입니다. 연중 최고가를 한 방에 깨버렸네요. 완전 놀았습니다. 중국의 PVC 선물 가격은 현재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오늘도 7%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 7%가 제가 알기로는 중국 원자재 1일 선물 시장 상한가가 7%입니다. 말 그대로 상한가를 찍고 있죠.
MB라텍스입니다. 10월 초에 수출 단가가 추가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 관련 방역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부타디엔 가격이 급락하는 게 아무래도 영향을 끼치지 않나 싶긴 하지만 금호석유 자체로 봤을 때는 다른 물품들의 스프레드가 상승하면서 이익을 방어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의 MB라텍스 생산량이 65만 톤 정도인데 각각 25만 톤 정도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 SBR과 ABS 마진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고 68만 톤의 페놀, 45만 톤의 BPA, 20만 톤이 넘는 에폭시 모두 호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량이 41만 톤이나 되는 MDI는 보시다시피 이번 주에 14%나 올랐습니다. 이러면 4분기 실적을 기대해볼만 하겠습니다. SB라텍스는 10월 들어서 단가는 소폭 빠졌지만 아까 보셨듯이 마진은 오히려 좋아지고 있고 부타디엔 고무는 부타디엔 가격은 빠지는데 단가가 오른 상태에서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폭시도 매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단순히 유가 상승률이 높으면 석유화학 기업에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건 보통 천연가스나 석탄 가격의 상승률 대비 유가가 더 가파르게 올랐을 때 이야기입니다. 현재같이 천연가스나 석탄이 올라서 제품 가격이 먼저 올라가고 그리고 그에 뒤어서 유가 상승률이 뒤따르는 국면에는 제품 가격 상승과 함께 재고 가격 상승 효과까지 이익을 동시에 볼 수 있게 되는 가장 좋은 국면 중 하나입니다. 헝다 사태 등으로 경제 성장률이나 중국 내 수요에 영향이 클 확률이 있어서 주가가 빠지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전력난을 이유로 GDP 0.4%를 뺐다는데 이게 4분기에만 치면 약 1.6%의 감소를 예측한 거거든요. 생각해보면 헝다 사태는 결국 부동산 건설 부문의 사태인 건데 범용 제품일수록 건설 부문에서 사용되는 비중이 적습니다. 20% 안 되고요. 반대로 건설 부문에서 주로 사용되는 비중이 높은 물질들이 PVC나 에폭시 등인데 헝다 사태로 인해 건설 경기에 침체가 왔다면 이 물질들의 시세부터 빠져야 하지만 오히려 급등 중에 있고 증설이 많아질 예정이라 하반기에 안 좋다고 노래를 부르던 NCC들의 주요 제품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에틸렌 글리콜의 마진 추이를 보시면 극적으로 상승 중입니다. 이걸 언제까지 시장이 외면할 수 있을까요? 어느새 날씨가 급격하게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이번 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